최근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오늘 현대질병백과 정신건강편의 주제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우리 몸은 나 좀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내기 마련인데요.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다 보면 이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 현대질병백과 정신건강편에서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변화하는 신호들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관련 용어 중에서 사람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팽팽하게 당긴다는 의미에서 기원한 이 단어는 개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힘을 일컫는 물리학적 용어로 처음 사용되어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내외적 압박, 신호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압박에 대한 생명체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생리적, 심리적, 행동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인간관계의 갈등, 혹은 경제적 불안정성 등은 모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외적인 요인들은 우리의 호르몬 분비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신체적 증상과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1차적으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 교감신경은 원래 외부의 위급한 상황에 우리 몸을 반응하게 해주는 신경입니다. 즉 외부의 위험과 싸우거나 회피하기 위한 반응들을 만들어주는 신경으로 우리 몸의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 상승,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으로 혈액을 분포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힘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많은 부작용을 겪게 되는데 면역 체계가 억제되고 심장과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불안, 흥분 상태가 지속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체와 정신적으로 여러 질병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건망증이 심해진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면 스트레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집중력과 기억력 등의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된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뇌는 고통을 줄여주는 엔돌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단 음식을 찾는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가려움증이 심해졌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들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일상에서 스트레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이때 받는 압박이나 어려움이 모두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는 항상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통해 근육을 성장시키고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적당한 긴장감이나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동기부여를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관리되고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필요 이상으로 쌓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칙적인 수면, 식사, 운동, 명상 등의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는 일정하고 규칙적이라는 점인데요. 이러한 규칙성이 사람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과 같은 벼락이 칠 때 사람들은 긴장하고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10시에 똑같이 벼락이 내리친다고 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닌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 되는 것처럼 규칙적인 생활, 나만의 루틴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루틴, 글쓰기나 책 읽기, 친구와 수다 떨기 등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 한두 시간 동안은 핸드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화면을 피하는 게 좋은데요.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과 정신이 긴장하게 되어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늘 하지만 이를 떨치기 힘들 때가 많은데요. 우리가 디지털 기기와 친숙함을 활용하여 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극 중 시각과 청각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인 청각을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파도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빗소리와 같은 이러한 소리들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적의 파장과 주파수를 분석한 의료기기와 결합된 자연의 소리들은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회복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을 넘어서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반응 체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논의되었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자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변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자신에게 맞는 루틴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 루틴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뇌가 더 건강해지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